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겼어야 하는 호기심은 뭐냐면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전기가 자석 만들어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전기에 의해서 자석이 만들어지면 거꾸로 자석으로 전기를 만들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자석이 전기를 만들 수 있냐? 이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석으로 전류를 생산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생산해내는 게 가능해요. 이걸 우리가 오늘 배울 뭐라고 할까? 전자기 유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물리 레벨 1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자기장이라는 건 자석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자석만 있으면 전기 생겨? 아니고요. 실제로는요. 이렇게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때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자유전자가 많이 있는 도체통이 필요해요. 자유전자를 드글드글 가지고 있는 도체통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전선을 이렇게 감아놓는 솔레로이드를 만들어 놓는 거야. 이렇게 솔레로이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꼬마정보를 이렇게 걸어두면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 놔두면 절대로 꼬마정보가 불 켜지지 않습니다. 왜? 전류가 안 흐르니까. 왜 안 흘러?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건전지가 없잖아요. 됐어? 그래서 안 흐르는 거겠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서 그래서 바로 뭐가 필요하다? 전압이라고 하는 그래서 전기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동안은 건전지를 이용해서 전압을 줬는데 이 건전지 말고요. 다른 방법으로 전자를 밀어줄 거라는 거죠. 뭘 가지고? 자석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석이 있어? 그러면 자석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 아니죠. 실제로 전자들이 반응하는 건 자기장의 변화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그거에 반응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게 전자기 유도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로 이 도체통 속에는요. 아직 자석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도체통 속의 자기장의 세기는 0입니다. 0. 그랬다가 내가 자석을 확 밀어 넣으면 그래서 N극이라고 하는 자기장이 10만큼의 세기로 생겼다고 치자. 변했어요. 그랬다가 내가 집어넣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변화시켜야 되니까 다시 뺄 겁니다. 그럼 다시 0 돼요. 다시 집어넣어요. 플러스 10. 다시 빼요. 0.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요. 자기장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면 이 변화된 양에 반응해서 유도절과 흐르는데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기장의 변화량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변한 거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변화량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N극이라는 자기장의 세기가 10만큼 늘어났네? 요거고요. 그랬다가 다시 빼면 N극이라고 하는 세기가 10만큼 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마이너스 10. 얘는 N극이 늘어나 10만큼, 줄어들어 10만큼, 늘어나 10만큼 이라고 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했어요. 이 변화되는 거에 반응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무조건 여기 있는 전자들은요. 자기장이 변하는 걸 싫어해요. 왜요?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자들이 움직이면 자기만의 NS를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방향으로 전자가 막 회전을 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N극이 확 들어오면 N극에 의해서 N극이 밀려서 얘가 1로 가야 돼요. 라는 얘기는 전자가 움직였던 방향이 180도 바뀌어야 된다고요. 얘 때문에. 그러면 전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네 자석에 의해서 자기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좋을까 싶을까?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변하는 거 싫어한다고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전자들은? 둘 중에 하나죠. 얘에 의해서 얘가 시키는 대로 변하든지 아니면 이 새끼 못 들어오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드글드글한 전자들이 선택하는 건 뭘까? 얘가 시키는 대로 할까? 아니면 얘에서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할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전자들은 무조건 자기가 변하는 거 싫어서 자석이 못 들어오게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합심한 단체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 N극이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에 무슨 걸 만들어야 되니? N극을 만들어 청력을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이 N극이 되는 방향으로 전자들이 모두 다 합치면서 그쪽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전자들이 수십 개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저쪽으로 우리 움직이자.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확 움직여버려요. 그게 바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전자들은요. 무조건 주변에 자기장이 변하는 게 싫어서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류가 같은 세기만큼 움직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어나면 늘어나기 싫어서 줄이려고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도 싫대요. 그래서 다시 늘리려고요. 줄이려고요. 늘리려고요. 줄이려고요. 이렇게 자기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전자들이 움직이려는 단체 행동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걸 맨 처음에 알게 된 과학자가 렌츠라는 과학자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른 렌츠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렌츠의 법칙을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해석할 때 이걸 청개구리 법칙이라고 했어요. 딱 맞죠? 청개구리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전자들이 움직이는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N극이 내려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N극을 만들려고 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위쪽이 N극 돼야 되니까 엄지손가락 위로 그래놓고 감아보시면 전류는 이 순간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꼬마정에 불이 들어와요. 근데 N극이 나가려고 그러면 나가는 것도 싫대요. 못 나가게 당겨야 됩니다. 그 못 나가게 당기려면 N극이었던 부분이 다시 S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가 N극이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거꾸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끊임없이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끊임없이 유도전류가 흐를 텐데 이때 자석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전류의 방향이 정확하게 반대로 흐른다는 걸 알아내는 거다.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배웠던 페로도에서는요. 무조건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거짓말로 뭐라 그러니? 직류. 네. 직류전류가 흘러요 라고 하는 페로도에서의 전류는 직류전류예요. 근데 전자기 왜? 맞지 않아? 맞아요. 직류전류 저 개스키지. 저 직류전류랑 하기 전에 일반전류랑 직류전류가 흘러요. 근데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가 흐르죠. 그건 상대적으로 무슨 전류라고 하니? 교류전류가 흘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요. 이 짓을 하고 있는 아이가 바로 뭐냐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이게 바로 어디게? 이게 발전소.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정작이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우리 집에 그 전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는 교류 전류가 들어오는데 이 직류전류와 교류전류의 차이점은요. 직류전류는 방향도 한 방향이지만 전류의 세기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걸 직류전류라고 하고요. 이러한 직류전류를 측정하는 기계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죠. 그렇죠. A 직선 동그라미로 그리는 전류계가 이 직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 전류는 어떻게 흐르냐면 한 번은 플러스 방향, 한 번은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방향을 바뀌려면 세기도 순간 0이 돼야 되는 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바뀌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바뀌는 이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는 전류계로 못 재요. 이거는 모르십니까? G 동그라미로 쓰는 검묘계라고 하는 아이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묘계. 그래서 전류계와 검묘계의 차이가 뭐냐면 전류계는요. 화면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쪽이 0입니다. 여기가 0, 1, 2, 3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늘이 0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죠. 근데 검묘계는요. 여기 가운데가 0이에요. 마이너스이지 않나요? 가운데가 이렇게 0이라서요.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바늘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1A, 2A, 3A 이렇게 되고요.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면 왼쪽으로 1A, 2A, 3A 이렇게 해서 바늘이 가운데에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전류의 세기를 잽니다. 이걸 검유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우리 집에 흐르는 전류는 교류 전류가 흐른다. 그 교류 전류라고 하는 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 생기는 전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면 이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류가 흐르고 있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그러면 저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가 흐른다는 건 이해를 했어. 전류가 왜 생기는 줄 알았어? 그러면 이때요. 저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사실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 행위는 전압을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건데 그럼 이때 얼마나 센 전압이 걸렸는지를 아셔야죠. 그래야 얼마나 센 전류가 흐를지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에 더 센 전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코일 가는 개수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더 센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더 센 전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은 코일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돼!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라지엘로 씁니다. 그래서 또요. 더 센 전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코일 감은 개수를 증가시키세요. 두 번째는 전류의 실제로요. 센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야 자기장의 변화가 커요. 아까는 10 바뀌었는데 100 바뀌면 전류도 100만큼 생겨요. 그러니까 센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넣었다 뺐다 하면 돼요. 또요. 전류의 세기. 단위 면적 단위 가면서 그게 뭔가 네, 그 감은 개수요. 이걸 증가시키면 되고요. 또 센 자석을 움직이면 되고요. 또 뭡니까? 많이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속도를 어떻게 하니? 더 빠르게 해야죠. 그래야 변화량이 더 크죠. 그래서 실제로 센 자석이 100인회가 있는데 천천히 움직여서 얘 변화량이 1초당 그래서 10밖에 변화가 없다면 전류도 10만 생겨요. 근데 센 자석이 있는데 내가 빨리 움직여서요. 변화량이 100만큼 있다면 100만큼의 전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시간 동안에 변화량을 크게 만들면 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유도 전류를 세게 흐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유도 전류를 세게 흐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를 세게 하려면 전압을 크게 해야죠. 그 전압을 크게 할 때 코일의 감은 개수를 증가시켜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솔레로이드에서의 유도 그래서 전류를 만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솔레로이드에서 됐죠? 자기장을 더 세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K2-NI라고 해서 이 N은 뭐였어요? 1m당 감개수죠. 그걸 스몰 n으로 썼었죠. 근데 얘는 라지 에디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다른 말이에요. 뭐냐면 얘는 20cm 안에 10번 감았으면 1m 안에는 50번 감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m당 감은 개수로 환산해서 50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라지 n인 전압을 만들 때 얘는 1m에 몇 분 감았냐? 환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감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20cm에 3번 감아서 그냥 3 집어넣으면 돼요. 1m당 감은 개수 환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감은 개수를 집어넣어서 실제 생기는 전압을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전류를 흐를 수 있게끔 하는 전압을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건 선생님 전류의 세기인데 네, 오면복지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잖아요. V 구했으니까 이걸 저항으로 R로 나누시면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코일 속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을 때 얼마나 센 전압이 생기는지를 계산한 사람은 누구냐면 패러데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패러데이 법칙이 그래서 바로 자석에 의해서 유도된 전압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인데 우리요. 중학교 때 전압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고등학교 때 전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럴까? 전위 또는 이걸 뭐라 그럴까? 기전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패러데이는 자석에 의해서 유도된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식을 알려준 과학자고 그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식이 밑에 있는 이겁니다. 마이너스가 있는데. 네. 그래서 자 유도 기전력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석의 운동을 뭐 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와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압이 생겨요 라는 거죠. 저 마이너스는
것처럼 유도전압이 생기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여기에 더 신기한 게 생기죠. 뭐냐면요. 실제로 전류를 왜 흘러오면 자석이 자기장이 변하는 게 싫어서 전류가 흘러. 그러면 자기장이 변하는 게 싫으니까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뭘 만들고? 힘 만들려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이요. 통 속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래서 못 들어오게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이 힘을 뭐라고 합니까? 정력. 이거를 우리가 앞서서 배웠죠. 이게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자기력을 만드는 거예요. 됐어?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자기력 과도식. F는 힘센 B 과도식. 맞아요? 네, 힘센 B 과도식. 그래서 자기장이 셀수록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자기력은 세지는 거고 각도는 90도일 때 센 힘이 생긴다라고 했죠. 뭐? 배경이 뭐? B가 뭐예요? 자기장이 세게. 저 BA는 뭐예요? 어떤 거요? 저 세모 BA. 네.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하죠. 그러면 보면은 실제로 자석이 움직일 때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걸 만들려면 그 자기력이 생기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 전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도선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저 자기력 만들려고. 알겠어? 그 자기력을 만들려고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전류에 우리는요. 유도 기전력을 구해서 이걸 저항으로 나누시면 이게 전류가 돼요. 그 전류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유도 기전력이라는 그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기다가 구한 전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됐어? 네, 집어넣어서 실제로 생기는 자기력이라는 힘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하나 보면 이 자석이 있었어요. 자석이 있는데 자석에 N극이 있고 S극이 있어. 잘 들어봐.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이 미는 힘을 받아서 이쪽을 가리킵니다. 그죠? S극은 N극이 당기는 힘을 받아서 이쪽을 가리키겠죠. 그러면 같은 이 위치를 우리가 P라고 할 때 P라는 위치에 나침판을 놨을 때 극에 따라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예요. 맞죠? N극은 오른쪽으로 힘받고 S는 왼쪽으로 힘받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 작용하는 자기장 방향은 어느 쪽이야? 자기력 방향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장 방향이라는 건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됐어? 그래서 여기다 나침판을 놓으면 이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은 오른쪽 방향이에요. 여기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놓으면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은요. N극이 N극을 밀고요. S극이 N극을 뭐합니까? 당겨요. 그래서 그 두 힘을 합성했을 때 합력 방향, 이 방향이 실제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이 방향으로 힘받아요. 여기다가 나침판에 N극을 놓으면요. S극이 N극을 이 방향으로 당기고요. N극이 N극을 뭐합니까? 밀어요. N극이 N극을 민다고요. 그래서 그 둘을 합성한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의 N극 방향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 주변에 나침판을 100만 개 좀 뿌려놨다고 쳐요. 그랬을 때 걔네들이 받는 힘의 방향을 그래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게 이게 바로 자기력선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력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 자기력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현한 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력선을 그리는데 그러면 N극에서 나와 S로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끊겨? 안 끊겨요. 얘가 이렇게 연결돼서 내부에도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내부에도 자기력을 이렇게 작용해서 자기력선을 그리면 복잡하니까 안쪽은 안 그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안쪽도 자기력이 작용해요. 됐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과 안쪽의 자기력 방향이 뭐하니?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쪽의 자기력은 작용하지만 안 그리고요. 우리가 자기력 방향을 써봐 라고 하면 바깥쪽 자기력 방향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야 라고 얘기한 뿐이야. 알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자기력 선을 그렸는데 선을 보시면 요 사이의 간격은 여러분들
물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렸을 때요. 여기에 있는 자기력선 간격은 되게 촘촘하게 그려져요. 근데 여기에 있는 자기력선의 간격은 상대적으로 넓단 말이죠. 자기력선의 간격이 다르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간격의 의미는 뭘까? 셀입니다. 됐죠?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뭐야? 센 힘이 작용한다는 거고요.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을수록 뭐야? 약한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자기력의 세기를 자기력선의 개수로 표현해. 그러면 실제 이 자석의 세기가 있다고 쳐요. 이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자기력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앵글이라도 자석에 따라 힘의 세기가 다르겠죠? 그걸 이렇게 그래서 자기력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3개고요. 얘는 이렇게 6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자기력선이 많은 쪽이 훨씬 더 센 자석입니다. 되겠냐? 네, 라고 하는 자석의 세기를 표현하는 이 자기력선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선속이라고 해서 파이로 표현해요. 실제 자석의 세기. 그래서 그중 가라고 하는 아이의 자기 선속이 얼마냐면 얘는 6개니까 6웨버. 다리가 외워져요. 그래서 자기 선속. 그래서 얘는 3웨버 이렇습니다. 그냥 개수는 되는 네, 이게 자기력을 나타내는 답안이에요. 그래서 자기 선속이라고 해서 6웨버, 3웨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면 얘가 일정한 곳에 일정한 넓이 안에 그러면 자기력이 얼마나 세게 작용해? 그래서 라고 하는 거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기력의 세기니까 당연히 이걸 면적으로 나누셔야죠. 그걸 유명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장이야.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기력의 세기다. 인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적이 만약에 2제곱미터야. 얘 면적이 2제곱미터야.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얘는 3웨버 퍼 제곱미터인데 단위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위를 바꿔서 과학자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합니까? 3테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5테슬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실제 세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이 아까 패러데이 법칙은요. 패러데이 법칙은 단위 면적당 그래서 코일 가분수에 비례하고 단위 면적당 실제 자석의 세기의 변화 이거거든요. 이거의 변화 이거예요. 근데 이 파이를 우리가 잘 안 쓰고요. 파이를 바꿔서 뭘로 쓰니? BA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BA를 집어넣어서 자기장과 면적의 곱의 변화 이렇게 외우는 것뿐이야.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다 뺐다 하면서 자기장의 변화만큼 유도전류가 흘러 라는 얘기를 했고 그 유도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 만들려고? 자기력이라는 힘 만들려고. 그 힘을 만들려면 반드시 전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되겠어? 저기서 L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요. 여기에서의 L은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있는 도선의 자기장 속에 있는 전류가 움직이는 도선의 길인데 그래서 네, 여기서는 얘가 움직일 때 이 코일의 전체 감은 요 개수가 됐어? 들어가겠죠? 뭐 그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이때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럼 자석의 입장에서는 저 도체통을 들어갈 때 어떤 힘을 받을까? 라는 거예요. 자석이 공기 저항이 없어요.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서 자석을 떨어뜨려요. 이 새끼 뭐 하냐? 자유력합니다. 자유력하죠. 역학조에는 좀 뭐 합니까? 보존하죠. 그래서 자유력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겠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무슨 에너지 생겨요? 운동 에너지 생기겠죠. 근데 얘를 떨어뜨릴 때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20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20의 속력을 갖는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되는 거야. 됐어?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도체통을 이렇게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거예요.
도체통을 이렇게 넣는 순간 얘는 자연역할 못합니다. 왜요? 실제로 중력만 받는 게 아니고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고 방향으로 뭘 받습니까? 자기력까지 맞죠.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우리가 딱 생각하면 운동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힘이 뭐니? 마찰력이죠. 그러니까 마찰력과 같은 하니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역학적인 저거 보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러니 얘가 이 도체통을 떨어뜨리는 순간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도 받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마찰에 의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자기력에 의해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고 나머지 일부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바닥에 닿더라도 속력이 20이 아니고 10밖에 안 돼.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모든 공간에서는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뭐 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무조건 뭐합니까? 감소합니다. 무조건 감소합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다가 30만 남았어. 맨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30밖에 안 남았어. 그럼 무려 70이라는 에너지 어디 갔을까?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전환되는 거죠. 무슨 에너지로 전환됐을까? 전기. 바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를 우리 집에 보내주면 우리는 그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바로 이 도체통 속에 자석을 넣다 뺀다 하는 장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자석이 갖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이 행위가 전자기 유도다. 그래서 이 행위가 전자기 유도입니다. 이해돼? 하겠어? 이런 느낌이야. 괜찮죠? 할만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모든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발전소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실제로 학교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죠. 설명을 듣는 건 되게 뜬구름 잡는 거니까 해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수능 문제를 풀어드리고요. 자, 보시면 140페이지 보세요. 140페이지에 1번, 2번 해보세요. 140페이지에 1번, 2번 정신 차리고 빨리 해보죠. 선생님. 네. 그러면 검유계를 직선회로에 연결하면 결국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네, 마이너스 쪽으로 안 가는 거죠. 네.
보이는 게 있나고. 응. 아, 같이. 505인 줄 알고 505 문 열고 있었어. 그러네. 얘가 국어 잘해. 이게 구호 잘한다고. 국어 잘해야 돼. 자, 보시면요. 첫 번째 1번 보시면 그림은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서 자석을 일정한 속도 V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갈 때 검유계 이제 보이죠? 검유계라는 단어지 전류계가 아닙니다. 검유계의 바늘이 플러스 세타 각도로 기울어지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보면 상상을 해보시면 도체통이 이렇게 있는데요. N극이라고 하는 자석을 안으로 밀고 있어요. 그럼 못 들어오게 N극을 만들려고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겁니다. 이렇게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흐를 때 검유계의 바늘이 얘는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 코일과 자석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냐? 당연해요. 청력 생기려고 실제로 전류가 흘렀어요. 니은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하여 위치를 고정한 후에 코일을 중심축을 따라 일정한 속도 V로 위로 이동시키면 그러면 일단 얘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를 가게끔 해도 그래도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려고 똑같이 N극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자석이 움직이던 통이 움직이던 가까워지면 밀고 멀어지면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되겠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 V로 이동시키면 자석이 가까이 갈 때 검유계의 바늘은 마이너스 X축이 아니고 그대로 그래서 플러스 세타만큼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은 극이 생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D극 보시면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에 가까이 가져가면 그래서요. 그러면 S극을 가까이 갖다 대면 못 들어오게 S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바늘이 움직이는 각도도 반대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네. 그래서 가까이 가져가면 자석과 코일 사이에서 서로 당기는 힘이 생기니? 아니요. 여전히 미는 힘이에요. 그래서 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2번. 두 번째 2번 보시면 그림은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직사각형, 정삼각형, 그 다음에 정사각형 모양의 고리도선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공간에 예를 들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5테슬라만큼 되어 있는 이 공간에 내가 자 도체 도선을 움직일 거예요. 마치 자석을 가만 놔두고 통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과 같이 도선을 움직이게 할 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직사각형의 긴 도선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긴 도선은 무한히 긴 도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가 움직이는 동안 이 안에 자기장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이 통 속에. 지금 보시면 이 직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5테슬라만큼 있어요. 근데 계속 얘가 움직여도 이게 계속 길어. 그러면 5테슬라야. 그래서 네 이렇게 된다면 자기장의 변화가 없겠죠. 그럼 유도절로 안 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통 속에 자기장의 변화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정삼각형이 이렇게 돼요. 얘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들어가면 됐어? 처음에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여기가 빠져나간다고 치자. 자, 나갈 때요. 얘는 자기장에 쓰니까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합니다. 왜? 자기장 속에 있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개수가 변해요. 그래서 정삼각형 그린 거예요. 면적이 달라지잖아요. 아, 맞아. 이거 면적 있잖아. 네. NBA, 그래서 NBA. 네. 그래서 얘는 자기장에 쓰니까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유도절로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이런 얘기야.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사각형을 보면 이 끄트머리에 아래 위로 움직여. 그러면 실제로 자기장에 있는 이 면적이 바뀌냐고? 안 바뀐다.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반제는 복제였는데. 네. 오늘 지금 어디까지 나가요? 정신 다 나간다고 몇 번을 얘기해? 끝인데. 아니 6시잖아. 6시 끄더라고. 아 맞아. 다시 끝나다니. 6시에 끝나는 거 맞아요. 몇 시야? 5시에요. 제가 시간 배웠죠. 저희 1시간 남. 지금 몇 시야? 지금 아까 3시 3시 58분 7. 58분. 우와. 다 외쳐! 저희 이거 수행보다 그 띄어줄 때 했었는데 맞춰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진짜 개떡같이 나가지고 이제 A면 B면 했었는데 A면은 진짜 완전 기본 문제여서 B면에 하나에 10점 줘놓고 이거 맞추면 그냥 10점 그대로 주겠다거든요.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그 쌤이 새로운 남자쌤이 젊거든요. 진짜 문제를 이렇게 양아치로 내요 진짜. 이거 4번 플러스 몰라. 아무튼 앞에 보면 되는 거 아니야? 1자 72번인데. 이거 스피커도 전자기기도 아니에요. 스피커도 전자기기가 아니에요. 스피커는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고요. 전자기 유도는 마이크예요. 마이크. 자 해볼까?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실제로 3번 문제는 그림가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아는 자성체 A와 B를 막대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 부종시킨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가를 거친 A와 B를 같은 위치에서 각각 구리관에 낙하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에서 A, B가 구리관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 보시면 A는 여기를 떨어지는데 0.3초 만에 떨어져요. 근데 B는 0.7초 걸립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중에서 A와 B 중에 하나는 강자성체 하나는 반자성체인데 순서 없이 나열해라 라고 했는데 꼬매가 잘 봐라. 어떤 일이냐면 앞에 있는 문제랑 연결되는 거라서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N극 하나는 S극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를 놓은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는 강자성체고 하나는 반자성체. 그럼 자석 옆에다가 갖다 댔다가 치우면 어떻게 될까? 반자성체는 자성을 잃어버려. 그냥 물체야. 근데 강자성체는 자석이 된 거야. 아.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물체고 하나는 자석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도체통에 떨어뜨리게 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가 수능 문제고요. 수능에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직업이 그거예요. 모평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평가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엄청 넣어서 만들어요.
그냥 만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냥 자성을 띠지 않는 물체는 여기서 자연을 갑니다. 근데 자성을 띠는 물체는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전자기류도가 일어나서 자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정신을 챙겨. 쉬운 문제 아니야. 되겠어? 그러면 거기에서 보시면 A를 떨어뜨릴 때 시간은 0.3초밖에 안 걸렸고 B를 떨어뜨릴 때 0.7초가 걸렸다는 건 둘 중에 누가 자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야. B죠. 그러니까 얘가 강자성체고요. 얘는 반자성체였겠구나. 그래서 얘는 자성을 안 띠니까 자연학과 했겠구나야. 저는 알았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생각을 끊임없이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반자성체라는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가에서 A와 B가 자석으로부터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라고 했는데 가에서 A와 B가 자석으로부터 받는 힘은요.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의 힘을 받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얘가 반자성체라고 쳐. 이게 A죠. 이게 B죠. 얘는 반자성체죠. 얘는 강자성체죠. 얘는 N 옆에 있으면 여기가 NS죠. 밀리는 방향의 힘 받죠. 얘는 강자성체니까 얘가 NS죠. 얘 당기는 방향의 힘 받죠. 둘의 힘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같죠. 둘 다 이쪽으로 향하죠.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같은 방향이죠. 방향. 그래서 하나는 밀리는 방향의 힘 받고요. 하나는 당기는 방향의 힘 받고요. 그게 같은 방향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틀리면 대학을 안 가겠다는 얘기야. 전문대는 못 가. 아? 지경이 되면 못 가죠. 지금 가자. 자,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되니 라고 했는데 A와 B는요. 얘는 위쪽에 S고 얘는 위쪽에 N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됐어요. 네. 이런 얘기야. 되겠지? 괜찮은 문제. 근데 이거요. 한 번 이 문제 풀면 똑같은 문제 또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아, 저 절대 경험이 안 중요한 거예요. 경험. 경험. 그래서 맞아요. 수할 때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어? 뭐야? 답이요? 이거 답이 뭐예요? 1번. 자, 그 다음에요. 보시면 전자기 유도를 활용해서 만든 도구를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꼬맹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전동기구예요. 맞죠? 네, 얘가 바로 자기력을 이용한 도구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전류를 만드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발전기죠. 되겠어? 또 이것과 비교하셔야 되는 거 서로 이제 비슷하지만 반대의 의미를 띄우는 게 얘가 스피커고요. 얘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는요. 진동판이 이렇게 있어서 진동판 끝에 NS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코일이 감긴 도체통이 이렇게 있어서 이 코일이 전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스피커로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마이크라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소리라는 게 존파인 거 아시죠? 저게 뭐예요? 밀고 땡기고 맞아요? 이게 네 주둥이 진동기야. 선생님 좋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진동판이 밀리고 당기고 들어갔다 나갔다 이 지랄을 하는 거야. 그럼 들어올 때는 여기 M이 생기고 나갈 때는 S가 생기면서 여기 유도전류가 흘러요. 그 유도전류가 여기에 갑니다. 그 전류가 가면 그래서 얘는 보시면 자기장이 전류 만들었죠. 전자기 유도예요. 그러면 전류가 갑니다. 그럼 전류가 가면 여기에 J에 의해서 생긴 극이 NS가 생겨요. 그래서 N극, S극이 막 생긴단 말이야. 전류에 따라서. 근데 그 옆에 진동판이 이렇게 있어요. 얘랑 똑같이 N극이 달려있는 진동판이 있어요. 얘가 N이 생기는 순간 진동판이 밀리고요. S가 생기는 순간 당깁니다. 그래서 드르르르 진동하면서 여기 있는 공기를 진동시켜요. 그게 내가 목소리로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과 똑같은 방향, 똑같은 세기만큼 생겨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 그래서 마이크는 자석으로 전류 만드는 전자기 유도고요. 스피커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와 스피커가 이런 구조야. 서로 반대되는 구조란 말이야. 되겠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그 갑자기 뭐 잘못 말하면 이상한 엄청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거는 이 안에서 기계적 문제인 거죠. 과학적 원리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전동기는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죠.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야? 전기 에너지. 무슨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고요. 발전기는
일단 자석을 움직여야죠. 역학적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정반대로 일어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안에 있는 구조 똑같습니다. 여기 NS 연구 자석이고 여기에 파리채 모양의 도선이 있는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그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서 전류를 흐르게 해서 돌리면 그게 전동기고요. 거꾸로 얘를 먼저 됐어. 네, 돌리니까 전기가 흐르면 발전기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 똑같습니다. 알겠어? 네,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활용해서 만드는 게 뭐냐라고 했으니 거기 발전기 맞고요. 스피커 안 되고요. 전자석도 안 됩니다. 됐죠? 네. 얘는 발전기 하나만 됩니다. 스피커로 말하면 소리가 커지는 자, 다음으로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또 다른 겁니다. 증폭을 증폭시키는 거라서 이건 또 다른 얘기고요. 자, 145페이지 시험보죠. 이제 선생님이 전자기 유도에서 보여줄 건 다 했습니다. 전자기 유도에서 보여줄 건 다 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145, 146 그래서 문제 12개입니다. 시작. 지금 바로 나온 존재예요. 닥쳐. 분리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아니야. 네. 역학을 건너왔는데 뭘 역학보다 어려운 게 어딨어? 사람마다 다른 거죠. 아니야. 네가 그 시점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시점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아, 전자기 저 유도 그렇게 파트너. 열심히 했어요. 몰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그럼 이제 하시면 되죠. 실제로 여기 전기 파트너 그러지 않아. 처음 만나도 낯선 사이지. 쌤, 그 창문이 불안 거예요? 아니면 진짜 밖에 불안 거예요? 응? 장문이 불안 거예요. 야, 정신 안 차려? 않았어. 아니 병원이도 아닌데. 근데 알루미늄 자석이 붙어요? 어? 알루미늄 자석이 붙어요? 알루미늄이 자석이 붙냐고요? 네. 원래 붙습니다. 붙는데요. 그 상자성 체기 때문에 그 힘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붙었다는 게 잘 안 느껴져요. 음. 벌써 다 불었어? 야, 우리 자판기는 앱카드가 안 돼? 컴플만 돼? 이 카드 앱카드 되는데? 갖다 대는데 왜 안 읽혀? 이거 사실 뭐 잘못하신 거 강한 같아요. 찬석으로 긁힌 거 아니에요? 앱카드가? 이건 앱카드가 긁혔어? 우와. 핸드폰이 늙혔나 봐요. 뭐 카드 없으세요? 카드? 오늘 카드 안 가져왔어. 한번 붙여보세요. 좀 더 가까이. 제가 그려드릴까요? 싫어. 아,
카드가 전자기기 일반적으로 전자기기도 맞아요. 이렇게 긁어서 하는 카드 말고요. 긁는 거밖에 안 되는 카드는 아니고요. 그건 막아도 되고요. 갖다 대도 되는 카드들은 전자기기도예요. 집에 가서 못 쓰는 카드 잘라가지고요. 그 안에 보시면 코일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거 잘라봐. 어? 지금 잘라봐. 못 쓰는 카드 있으면 해보세요. 근데 어차피 시간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거길 잘라봐야 된다고. 아 근데 제가 움직인다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넣다 뺐다 하는 거예요. 회전시키는 거는 돌리는 거죠 이렇게. 진짜 합리적인 의식으로 제가 푸는 것보다 찍는 게 좀 더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빨리 애들 산만해. 진짜 어려운데. 진짜 찍는 게 더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데. 그럼 6번의 가와 나가 다른 게 뭐예요? 육 번의 가와 나가 다른 게 뭐예요? 진짜 어려운데. A 부분을 기준으로 보라니까. 와 진짜. A 부분을 기준으로 뭐라고요? 네. A 부분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고 보는 거죠. 알것 같아요. 난 모를 것 같아. 근데 이거 어떻게 되면은 자기장의 방향 S 이 안쪽 자기장으로 쳐야 돼요. A는 이렇게 되니까 안쪽 걸로 쳐야 돼요. 아니면 이 방향으로 쳐야 돼요. 뭘 모르시? 7번은 오른쪽 왼쪽에 있어야 돼. 전류 방향? 왼쪽에 네, 있어야 이거 돼. 안 여기 그게 콜백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1번? 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일로 가냐, 일로 가냐죠. 네. 근데 근데 자기장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안쪽 방향. 아 네. 오. 6번 이해는 못했는데 설명해 줘.
좀 이따가 지금은 그냥 풀어. 기장력 전압 유도 전압이 있어요. 네? 뭐야? 유도 전압. 유도 전압이 유도 기전압 같은 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우와. 이속 탐지기가 뭐예요?
테스트로 진짜 전멸할 것 같아요. 근데 전자기업부에서 전류의 방향을 일정할 수가 있어요? 네가 판단해야지. 나한테 왜 질문하는데. 자전거 바퀴는 한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맞죠? 어? 당연히 한 방향으로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지 여러 방향으로 돌아가면 그 자전거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넌 미친년이고요. 그 자전거는 미친 거고요. 자전거 앞뒤로 맞아. 아, 자전거 뭐 한다고? 불가도 지금 왔다가 불가도 뒤로. 그렇게 하면 미칠 것 같아. 태경아, 처음 맞을래? 너는 앞으로 과학 수업 말고 수업 보충 갈래? 그런 거 있던데. 자, 근데요? 밴드를 양옆으로 그러게요. 하면 뒤질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처음 배우면 되게 난감해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 3달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을 보잖아요. 정말 한 달 배우고 나서 바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처음 듣고 그거를 내가 익숙하게 복습하고 수능 문제까지를 그걸 해가지고 시험을 본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가능성은 더 많아지고요. 난이도는 더 허블나게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공부를 했던 아이들하고 경쟁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재 대비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일반고 가잖아요. 그런 애들하고 과학을 경쟁해서 네가 이길 수 있어 라는 수준까지 가야 1등급을 가고요. 엄마가 꿈에 그리는 그 학교를 가는 거 아닙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애들이 했던 공부는 도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영재부터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가 돈 준비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너를 향한 이제 아이들의 이제 대단히 많은 도전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걸 이제 잘 이겨내셔야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블록해. 수학만으로 대학에서 뽑지 않습니다. 근데 수학이 안 되는 아이들이 뽑지 않거든요. 수학만으로 뽑는 것도 아니지만 수학이 안 되는 아이들은 뽑지 않습니다. 수학은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 상위권 아이들은 수학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안에서의 우열이 가려지는 건 그걸 뺀 나머지가 뭐죠? 우리나라 애들은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 수학하고 붙어 다녀요. 평생 다니고 있는 게 수학학원 아니겠어? 학교 다니면서? 너만 다니고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싫다. 그러니 나 혼자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도 내가 그 아이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만들지 말고 시간 있을 때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딸도 대학 갔는데 나중에 다시 중학교로 가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때 안 했던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요. 상위권 아이들은 정말 점수 하나 차이로 대학이 2등급이 밀려요. 한 등급이 아니라 2등급씩 톡톡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그걸 경험해 보셔야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 것처럼 듣고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저희 딸도 그랬습니다. 근데 전체 수능 다 받고 국어 하나 틀렸는데 학교가 2등급이 밀렸어요. 우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국어 하나 틀렸는데 그 국어가 과목별로 점수가 절대 등급이 아니에요. 어려운 과목들은 점수 하나 틀리면 그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비례해서 주거든요. 난이도에 비례해서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과목들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쉬운 과목 만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커서요. 한동안은 수학 점수를 되게 높게 줘줬었어요. 수학을 되게 월등하게 어렵게 내서. 근데 그 작년에 국어가 월등했어요. 국어 하나 틀리고 나면 훅 밀리는 거죠. 그리고 엄마들은 1등급 받으면 서울대 갈 거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1등급 애들 얼마나 많죠? 그 아이들을 서울대에서 다 뽑아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다. 생각보다 뭘 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환상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 더럽게 많다. 저 새끼 왜 저렇게 잘하지? 선생님은 이제 고3 애들 물리도 가르치잖아요. 고3 애들 물리 이제 수업을 하고 수능 문제를 풀어주고 그러는데 물도하는 애들은요
공부를 잘하니까 물투 선택했겠죠. 물투 시험 봐야 되는 애들은 서울대 가는 애들에서 물투를 선택합니다. 서울대를 뺀 나머지는 투를 볼 이유가 없거든요. 서울대는 투를 봐야 되니까 선택하는 애들이야. 그 중에서 물리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가면 선생님이 자 이거 문제 풀자 30분 줄게 그러면 10분이면 끝나는 아이들이에요. 야 이 새끼들 이걸 어떻게 풀었어? 그냥 느낌상 그게 답인 것 같아서 찍었어요. 그래서 채점하면 맞는 애들이에요. 그 느낌상이라는 게 오랫동안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를 주고 나오는 거더라고요. 주한이가 왜 주한? 죽어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결과만 봐서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 단계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모르시니까. 그죠? 네, 그 아이들 죽을 만큼 했어요. 그래서 드리면 된다. 공부는요, 선천적으로 잘하는 애들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좋아하면 잘하게 돼요. 공부는 좋아해야 잘해요. 저는 이상하게 물리가 재밌어요. 그럼 물 성격도 몰라요. 아시면 돼요. 다 볼게요. 다 볼게요. 자, 1번의 기억. 1번의 기억. 2번의 1번은 왼쪽. 2번 사라진다. 없어진다네요. 네. 3번의 3, 4. 4번은 기니디. 기억이 뒤로 다예요? 네. 5번의 3번. 근데 아니 무조건 모르겠어 있어. 아예 모르겠어. 6번에 1번은 가. 2번은 네, 이번엔 가. 그래? 1번의 가. 화살표가 화살표랑 가의 화살표는 반시계 방향. 반지게 많이. 네. 나의 화살표는 시계 방향. 나 거꾸로 해. 그래서 너 문제 이해를 못했어요. 네. 자, 2번에는 가는 위쪽, 나는 아래쪽. 아니, 나도 위쪽. 가는 둘다 위쪽.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자, 7번은 어느 방향? 네. 아니요, 반시계 방향. 네. 자, 그 다음에 8번은요, 기억,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디귿 빼고 다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근데 자, 나중에 갈게요. 자, 그 다음에 9번부터요. 6번에 9번에 4, 10번에 2, 11번에 4, 12번도 4. 자, 반동. 자, 틀린 거 풀이 확인하죠. 안돼. 됐어요. 네, 그래서 6번에 1번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너희들 전기 파트가 전류에 의한 장작과 전자기 유도밖에 없어요. 와. 그거 정전기 같은 거 안 해요.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회로도도 요즘에 잘 하지 않습니다. 한강 가야 될것 같아. 이거 두 개만 잘하면. 네. 11번 전기 파트는 주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11번? 12번 12번에 4번. 질문이 있는데 자, 이제 하죠. 네. 자, 선생님이요. 수업 시간에 전자기 유도에 대한 거 한가득 설명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서 벗어나는 건 존재하지 않죠. 만약에 벗어나는 게 있다면 선생님이 학원 가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실판에 한가득 설명했던 그 얘기가 이제 이 문제를 푸는 테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 설명을 듣더라도 문제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서 문제 푸는 양이 엄청 많이 필요한 게 수학과의 공통점입니다. 자, 보시면 1번부터 보죠. 자, 물질의 자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했던 문제입니다. 자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당연히 기억. 자성은 원자의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 때문에 생긴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자, 니은 모든 물질의 원자는 전자의 운동 때문에 자성을 띈다? 여기서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 이거 모든 물질이죠. 원자는요, 자성을 띈 원자가 있고 자성을 띠지 않는 원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자는 자성을 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성을 띠지 않는 원자도 존재한다고요. 그 얘기 안 해요. 말을 이상했어. 물리에서는요, 모두, 항상 이 단어 나오면 의심해라. 그래서 걔가 틀릴 확률이 80% 이상이다. 과학에서는 모두와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 디귿. 자석은 강자성체만 끌어당긴다. 상자성체도 끌어당겨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에 형성된 영역에 반자성체를 넣었을 때 반자성체 내부에 원자 자석 배열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 당연히 왼쪽에는 파란색이 있으니까 지금 반자성체가요 이렇게 돼서 이쪽에 S극 이쪽에 N극이 띄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자석에 S극이 있고 여기에 N극이라는 자석을 놨다는 겁니다. 그쵸? 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균일한 자기장의 방향은요 라고 합니다. 자기장은요 뭡니까?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왼쪽 방향이라고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균일한 자기장을 제거하면 반자성체 내부 자기장은 없어집니다. 됐어?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그림은 임계온도 이하로 냉각된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떠 있으니까 이 자석은 반자성체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 1번부터 볼게요. 맞는 건 3, 4라고 그랬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틀린 게 왜 틀린지 아셔야죠. 1번. 액체 질소를 끓는 점은 초전도체 임계 온도보다 높으면 이 새끼 먼저 끓어서 액체 됐겠죠. 되겠어? 그러니까 액체 질소에 끓는 점은 영하 200도인데 거기 반자성을 띠는 아이의 임계 온도는 적어도 영하 200도보다 뭐 해야 되니? 낮은 그 높은 온도에서. 그래서 얘가 임계 온도가 영하 120도예요. 이렇게 되는 애들이 이 안에서 됐어 임계점에 도달하겠죠. 되겠어? 이거보다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애의 임계 온도는 영하 300도래요. 그런 애들은 여기서 반자성을 띌 수가 없어요. 얘는 온도가 영하 200도거든요. 됐어?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400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가장 낮은 온도가 영하 273도 뭐죠? 0켈빈. 제일 높은 온도예요. 그쵸, 그쵸. 그건. 자, 2번. 자석이 떠있는 동안 초전도성은 상이 아니고 반자성체를 띈다. 그쵸, 빨리 이어야 되고요. 5번.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뜨는 현상은 임계온도 이상의 온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임계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이 아니고 이하죠. 4번 가죠.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경우는 이라고 했습니다. 코일 주위의 자석을 움직일 때 작용한 거고요. 자석 주위에 코일을 넣다 뺐다 해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코일 주위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할 때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로요, 선생님, 코일 주변에 전류의 세기가 바뀌어도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래서 왜냐면 코일 주위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요. 2A였다가 5A가 됐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자석이 없는데. 거짓말. 자석이 있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뭐가 생기니? 자기장. 근데 2A가 만든 자기장에 비해서 5A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뭐해지니? 세지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거죠, 이거. 그거 히라센 책상이에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일정한 도선이 있으면 유도전류 안 만들어요. 근데 전류의 세기를 바꾸니 이것 때문에 생긴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면서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됐다가 자기장이 더 세져. 자기장이 변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안에 유도전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하는 자기장에서 여기 유도전류가 흘러요. 알겠어? 신기하죠?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과 같이 검류계를 연결한 솔레로이드에 자석의 S극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요 라고 했어요. 자, S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당연히 코일에는요 S극이 못 들어오게 S극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 흐르는 전류를 검류계가 감지하겠죠. 되겠어? 네, 이렇게 되는데 이때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가겠죠. 됐어? 그래서 검류계 주변에서 전류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Q에서 검류계를 지나 P로 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맞는 건 거기 보시는 대로 다 맞는다는 얘기인데 3번 볼래요? 막대 자석과 솔레로이드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니 바보죠. 천력 작용해야죠.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이요.
그리고 구리관 속에서 자석이 낙하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이 문제는요. 싸그리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고 모평 문제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6번에 1번 답이 어디랑 어디였죠? 어디가? 자, 그래서요. 거기 6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구리관이 있는데 그 구리관 전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구리관의 일부 여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A예요. 그러면 A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첫 번째 가그림은 자석이 다가오고 있는 그림이고요. 나그림은요. A 도선으로부터 됐어? A 도선으로부터 자석이 뭐 해주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6번 말했어? 되겠어? 그럼 보세요. 실제로 여기가 N극이에요. N극이 다가오려고 그러면 못 따라오게 이거 뭐 해야 돼요? N극 만들어야 되니까 N극 만들기 감아 보세요. 얘 절대 이렇게 올라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S극이 나가잖아요. 얘는. 그쵸? 그러면 S극이 못 나가게 여기 N극 만들어야죠. 그럼 아래쪽에 N극이니까 감아 보세요. 얘 절대 이렇게 오잖아요. 두 개가 반대 방향이잖아요.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전류 방향 무조건 반대입니다. 알겠어? 한 지점을 기준으로. 알겠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아, 네? 이해돼? 네. 넌 시험 나가야지 여기. 자,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방향을 해결했죠. 두 번째는요. 가완 아에서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으로 맞는 이제 화살표를 하는 건데 다가올 때 못 돌아오게 자석에 미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나갈 때는 못 나가게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둘 다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 얘기였고요. 3번. 구리관에 흐르는 유도전류는 어떤 에너지 전환입니까? 라고 합니다. 네, 이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자, 7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도선이 일정한 속력으로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는 자, 7번 별표. 이거 이제 중학교 3학년 내신입니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 공간 안에 도선을 집어넣어요. 됐어. 자, 그다음으로 그랬을 때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하나만 있어요. 근데 얘를 더 밀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두 개 돼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늘어나네. 그러면 이때 자기장이 이런데 이 자기장의 변화량은요. 됐어. 나중에서 처음을 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하나 늘었어. 그러면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니까 흐르겠죠. 됐어. 자,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변화만큼 흐르니까 전류의 세기는 1만큼 흐를 거야. 근데 무조건 전류는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을 이루어주려고 흐르니까. 되겠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는 게 싫어서요. 이 도선 속에는 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렇게 감겨야죠. 이렇게 감겨야죠. 그래서 도선에서는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뒤로 넣을수록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요. 그거 싫어서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마치 됐어. 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없애려고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늘어난 만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 흘러요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8번은 설명 안 할게요. 자, 넘어가시면 9번 문제가 아까 너네가 이거 무슨 말이에요 했던 그 6번 문제를 또다시 그린 거죠. 6번이랑 9번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A를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원형 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원형 고리가 이렇게 있어서 원형 고리의 윗부분에서 자석이 떨어져 아래로 내려가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윗부분에 있는 점을 P점, 아랫부분에 있는 점을 Q점이라고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림과 같이 막대자석 금속고리의 중심축을 따라서 고리를 통과해서 낙하하는 거고요. 점 PQ는 중심축 상의 두 점입니다. 자, 이때 막대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 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A 방향이야 라고 했어요. 자, 얘가 여기를 지나는 순간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가봐보시면 이렇게 감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빠져나갈 때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여기에 N극 S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 새끼가 무슨 극이라는 거야? N극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거 찾아보세요. 그랬는데 그럼 막대 자석의 위쪽은 N극이었죠. N극. 아래쪽이 S극이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막대 자석이 피를 지나는 순간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는요. 이걸 굳이 또 해볼 필요 없죠. 아래와 위에 전류의 방향은 반대여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서 내려올 때 전류가 이렇게 하면 되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와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건 믿으셔야 되고요. 디귿. 막대 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 막대 자석과 고리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 인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겼죠. 맞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번 문제 좋습니다. 10번 문제는 대단히 좋은 문제라서요. 이게 여러 개의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자, 보시면 그림 가와 같이 고정된 원형 자석 위에서 자석의 중심축을 따라서 원형 도선을 운동시킵니다. 자, 자석 가만 놔두고 도선을 내렸다 올렸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나는 원형 도선의 중심의 위치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얘도 보시면 밑에 자석을 이번에는 고정시키는 겁니다. 밑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N극, S극인 자석을 고정 땅바닥에 이렇게 붙여놓고요. 위에 원형 도선을요. 네, 여기가 A, 여기가 B. 그래서 내렸다 올렸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출발을 어디에서 했는지 보세요. A점에서 출발했대요. 그럼 고리가 이 위에 있다가 내려오나 봐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고리가 A에 있다가 B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면 절대로 전류가 안 흐르는 위치가 있죠. 어디입니까? 3초. 네, 2초부터 4초까지는 안 움직이니까 이때 전류 안 흘러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대신에 0초부터 2초까지는요. 고리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면 서로 가까워지니까 못 가까워지게 밀어내는 방향으로 청력이 생겨야 되니까 이 고리의 아래쪽이 N극이 되고 위쪽이 S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요. 전류가 보시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럼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이 구간은요. 전류가 거꾸로 여러분들 보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되겠어? 이런 느낌이어야지.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1초일 때와 5초일 때가 서로 반대입니다. 같을 수 없어요. 니은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크다 병신입니다. 3초일 때 안 흘러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 5초일 때 원형 도선과 자석 사이에 당기는 방향의 자기력이 생기냐라고 하는데 5초일 때 얘 올라가죠? 그럼 못 올라가게 서로 당기는 힘. 됐어? 작용해야죠. 멀어질 때 당겨, 가까워질 때 밀어. 밀당 한다는 얘기야. 되겠어? 전자기의 유도는 밀당 한다는 얘기야. 자, 11번. 그림은 자전거의 전조등. 자, 자전거예요. 간이 발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간이 발전기가 들어가서 너네가 페달을 밟는 순간 거기에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 그래서 앞에 있는 손전등에 불이 들어와. 이런 구조거든요. 됐어? 그러면 그 간이 발전기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구조 보시면요. 구조 보시면 여기에서 이 페달을 돌리면 이 페달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이 페달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에 있는 됐니? 여기에 N극, S극 자석이 있어요. 페달 양쪽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가까이 다가오는 전선들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멀어지는 건 당기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이런 구조들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전거가 움직일 때 바퀴의 타이어에 밀착된 발전기 바퀴가 회전하면 발전기 내부의 연구 자석이 코일 사이에서 회전하면서 전조등이 켜진다. 자, 코일 사이에서 회전한다는 얘기는 넣다 뺐다 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전기가 켜지니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 그럼 그 중에서 기억. 전조등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일정합니까? 아니요. 넣다 뺐다 하기 때문에 일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형태 정확한 거고요. 디귿 자전거의 바퀴가 빠르게 회전할수록 전조등은 더 밝아진다. 변화량이 커지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휴대전화를 무선 충전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무선 충전기요. 자, 꼬맹아. 집에 핸드폰 무선 충전기 있죠. 그리고 집에 요즘에 전기 레인지 쓰죠. 그래서 이게 다 전자기 유도죠. 전기 레인지는 뭐예요? 인덕션. 아, 그래서 네. 인덕션을 알아도
알아듣고 전기 레인지는 못 알아들어 이 썩어라는 새끼들이. 그래서 너네 핸드폰 무선 충전이야. 그다음에 버스 카드예요. 다 전자기유도고요. 선생님 그래서, 인덕션은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보시면요. 실제로요. 밑에 무선 충전기와 인덕션하고 똑같은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콘센트를 무선 충전하는 판을 콘센트를 꼽잖아요. 그럼 콘센트를 꼽아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전선에요.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 어떤 전류가 흘러요?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집은 교류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전기가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흐를 때는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도선속을 만들어낸다면 이렇게 흐를 때는 자기장이 거꾸로 이 방향으로 생기겠지. 그래서 1초에 60번 바뀌면서 자기장이 올라가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 60번 반복되면서 생긴다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도선이 코일이 감겨져 있는 내 구조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얘를 올려놓는 거야. 올려놓으면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서 순간순간 뭐가 흐르니? 유도전류가 하죠. 그것 때문에 충전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충전의 원리입니다. 이게 인덕션에 있는 인덕션 기기와 냄비의 구조입니다. 알겠어? 이게 버스 카드의 구조입니다. 단말기, 버스 카드. 됐어? 이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고 있어 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요. 기업은요. 유도 기전력이 유도 전압이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흘러요 라는 얘기니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는 가는 B 방향이다 라고 했는데 가가 뭐냐? 어느 한 순간에 무슨 충격기에 발생한 자기장이 윗방향이고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면 그거 좋아 싫어? 싫어. 그거 없애려면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돼?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 전류가 흘러야죠. 되겠어? 그래서 그때는 A 방향으로 흐르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휴대전화 무선 충전은 전자기 유도를 정확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그래서 무조건 전류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흐르는 거다. 알겠습니까?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 빠진 문제들 풀어가지고 오시는 거 숙제이고요.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하는 수업이었고요. 3주 지난 후에 수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수업하기 2, 3일 전에 오는 거야 그럼 와. 가는 거야 그럼 가고. 네. 알겠어? 그냥 그런 거야. 가십시오.